네, 안녕하십니까. 이로운 경제TV 김성현 자문역입니다. 핵심만 단도직입적으로 전달드립니다. 2026년 7월 22일 미국 장 마감 직후 글로벌 증시의 두 거물인 구글과 테슬라 동시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은 단순한 뉴스 수치 전달이 아니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오늘은 구글과 테슬라 실적 뒤에 숨겨진 캐펙스와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이 투자금이 국내 HBM, 메모리, 반도체와 로보틱스 시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메커니즘까지 완벽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2분기 실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매출 서프라이즈 대 수익성 쇼크입니다. 정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두 기업이 진짜 주머니에 남는 현금이 얼마인가 라는 똑같은 질문에 봉착한 분기였습니다. 먼저 구글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4% 뛰었고 클라우드가 무려 82% 성장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업의 실질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 조정 EPS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소폭 하회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려 1121억 달러가 급증했는데 알고 보니 950억 달러가 장부상 지분 평가이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비슷합니다. 사실 인도량 차를 무려 48만 대를 넘게 팔면서 실적을 냈는데 영업이익률이 1.4%로 급락했습니다. 컨센서스 역시 큰 폭으로 하회했고요. 이 두 기업의 공통 분모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캐펙스, 즉 설비 투자가 폭증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인 FCF가 악화된 부분입니다. AI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이런 현금 창출력을 앞지르는 국면에 진입했다. 그래서 통장 잔고에 실질적으로 남는 순수 현금 창출력이 무너지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글 먼저 살펴보면 쉽게 비유하자면 캐펙스는 식당 주인이 가게를 넓히려고 최첨단 주방 기계를 사들이는 설비 투자금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은 잉여 현금 흐름은 손님에게 돈을 벌어서 투자금, 월세, 재료비를 다 빼고 주머니에 진짜 남는 순현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과 테슬라는 손님이 많이 오는데 주방 기계 사들이느라 주머니에 남는 현금이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의 세부 지표 뜯어보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컨센을 상회하면서 강한 상승이 있었죠. 매출은 1198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1169억 달러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4%로 전년 대비해서 2% 상승했고요. 1등 공시는 당연 구글 클라우드였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82% 폭등한 248억 달러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배나 늘어났습니다. 수주 잔고를 의미하는 백로그만 5,140억 달러에 달해서 사실상 향후 1년 이상의 실적 눈덩이가 보장되어 있다. 코어 사업인 검색도 AI 오버뷰 통합 효과로 17% 상승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광고 매출 역시 110.6억 달러로 기대를 웃돌았다. 구글 클라우드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상승했고요. 구독 플랫폼 기기 역시 어느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만 보면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는 압도적인 성적표였죠. 다만 시장은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캐펙스 재가속 때문인데요. 결국엔 구글이 올해 연간 캐펙스 가이던스를 기존 1,900억 달러에서 최대 2,050억 달러, 이게 한화로 약 280조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쏟아부은 설비 투자만 449억 달러입니다. 그 결과 구글의 잉여 현금 흐름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버는 구글이라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만으로는 이 수준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금을 대지 못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저번에 메모리 반도체의 하락을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메모리 반도체를 한다는 건 그 방향성이 이런 투자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냐?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하락을 가졌던 모멘텀이었죠.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이 캐펙스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는 이 캐펙스 부분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경우에 비해서 지금 생각보다 구글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순이익 1121억 달러 중 무려 990억 달러가 엔트로픽, 스페이스X 등 구글이 보유한 비상장사 지분 가치가 평가 반영된 일회성 장부상 이익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1억을 주고 산 아파트가 옆 동네 개발 호재로 장부상 10억이 된 것과 같습니다. 서류상 내 재산은 9억이 늘었는데 아파트를 팔기 전까지 내 통장에 들어온 진짜 현금은 0원이죠. 구글의 이번 순이익 급증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일회성 착시를 싹 제거하고 본업인 광고와 클라우드로 번 실질 조정 EPS를 계산해 보니 어느 정도 컨센에 미치지 못했다. 발표 직후 주가가 하락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이제 테슬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매출은 컨센을 상회했어요. 차량 인도량 역시 역대 최대다. 그래서 테슬라가 부활했다 싶으실 건데 하지만 속을 까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16.8%로 떨어졌고 조정 EPS 역시 시장 컨센서스인 0.52에서 55달러를 큰 폭으로 미달하면서 어닝 쇼크로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4.2%에서 1.4%까지 붕괴한 원인은 세 가지 구조적 악재가 터졌기 때문인데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 그리고 마진, 캐펙스까지. 구조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규제 크레딧 시대의 완전한 종료다. 미국 연방에서 세액 공제를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벌금 폐지하면서 경쟁사가 테슬라 규제 크레딧을 살 유인 자체가 사라졌다. 쉽게 설명드리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기름차 많이 팔아서 정부한테 벌금 맞을까봐 전기차만 파는 테슬라한테 남는 친환경 점수를 공짜에 가까운 돈 주고 사가던 효자 부수입이었습니다. 마진 100%짜리 수입이었는데 단물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둘째, 평균 판매 단가 ASP 하락. 물량은 48만 대나 세우려고 할부 금리 우대, 가격 할인 등 대대적인 프로모션 치르다 보니 차를 팔아도 남는 게 실질적으로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역행입니다. 차 판매 수입은 쪼그라드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와 FSD 고도화를 위한 R&D 비용, 인건비는 폭증하면서 영업이익을 그대로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ESS 사업을 보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총이익률은 전년도 30.3%에서 20.4%로 급락했죠. 물량은 늘었는데 마진은 깎이는 전형적인 디커플링 현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주 가격 경쟁 심화가 원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좋았던 이유는 이런 경쟁사 대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독보적이고 메모리 분야에서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었죠. 하지만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경쟁사가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의 HBM만큼의 영업이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정리해보면 매출 성장률은 구글이 24%, 테슬라가 26%로 외형은 키웠다. 외형은 커졌다. 다만 그리고 영업이익률 구글은 34%, 테슬라는 1.4%까지 추락했다. 다만 캐펙스,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구글은 분기 449억 달러를 쏟아부었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적자가 나오고 테슬라 역시 캐펙스를 강하게 투자하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벌어들인 매출보다 미래 투자로 빠져나가는 현금이 더 많은 구간에 진입한 두 기업 모두에게 주가 하락이라는 차가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들이 이렇게까지 빚을 내면서 쏟아붓는 캐펙스 2천억 달러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정답은 바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의 HBM 점유율 전망을 보면 2026년 현재 하이닉스가 48%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삼성전자 30%, 그리고 마이크론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연간 2천억 달러의 캐펙스 가이던스는 이 HBM 수요 곡선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실제적 근거이고요. 구글뿐만 아니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 참고로 2027년에는 삼성전자가 역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 중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단 2%에서 2026년 18%로 9배 폭증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 중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2%에서 2026년 18%로 9배 확대되었다. 이 때문에 빅테크의 재무 부담이 극에 달하자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혁신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MAS라고 하죠. 서비스형 메모리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CD로 일시불 수십만 원을 주고 샀어요. CD를 수십만 원을 주고 샀어요. 이제 매달 몇천 원씩 구독해서 쓰시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가 고가의 HBM 메모리를 한 번에 수조 원씩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부터 빌려 쓰고 매달 구독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빅테크는 초기 설비 투자를 부담을 줄여서 빚을 안 질 수가 있고, 반도체 회사는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듯 안정적인 구독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결국에는 이 롱텀으로 원래 단연 물량을 선악적으로 수요 변동성을 축소하고요. 장기 2년에서 5년 물량을 미리 확정하는 장기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에서는 상당히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계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CA는 마이크론이 선도하고 삼성전자가 도입 중인 그런 방법인데요. LTA보다, 그러니까 2년, 5년 물량을 미리 확정하는 것보다 구속력이 강하다. 안 사도 대금을 지불해라. 계약금 너가 안 사게 돼도 대금을 지불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방 방어력이 훨씬 강화되죠. 그래서 가격 하한선만으로도 과거 최고 마진 수준을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MAS는 삼성전자가 최초 명명했지만 이제 구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초기 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매출의 구조적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로보틱스도 경쟁 구도가 있죠. 현대차 그룹, 테슬라의 부분이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장재훈 부회장 직속 TFT를 통해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출시했죠. 보슨 다이내믹스 자녀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런 부분이 8월 예정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로봇에 대한 하나의 강한 모멘텀이나 뉴스가 될 수 있겠다.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삼성에서 TF팀을 꾸려서 실제적으로 로봇을 미래 산업으로 생각한다. 추가로 국방부에 현대 로템과 협업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액추에이터나 이런 부분은 SPG가 담당해서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처럼 최근엔 로봇이 이슈를 강하게 받았죠. 그래서 이 로봇들이 실제적으로 언제 진행될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고, 완성차 업체들이 이처럼 AI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선점을 위해 치르는 이 R&D 전쟁이 당분간 자동차 기업들의 단기 마진에는 구조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구글과 테슬라 실적 팩트 체크부터 HBM 반도체 새로운 구독 모델 그리고 로보틱스 시장까지 각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한 매출 증가에 속지 않고요. 캐펙스 투자가 현금 흐름으로 되돌아오는 시점을 정밀하게 읽어내는 인사이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가장 정확하고 빠른 시장 해석, 함께 성공 투자의 길을 만들어 가실 분들은
지금 시장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번호로 바로 문자나 전화 주십시오. 하단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장중 관심주부터 급등 뉴스, 핵심 지형까지 가장 빠르게 잡아드립니다. 보유 종목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이로운 경제TV 김성현 자문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